사실 사람은 자기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즉시 자신과 연결 지으려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내 경험과 닮아 있거나 내가 고민하던 주제라면 우리는 곧바로 눈빛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쏠리고 집중력이 생기고 말에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가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어도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면 흘려듣게 됩니다. 심지어 허영심에 맞지 않는다면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든 나와 무관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쉽게 외면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감정을 쉽게 상하게 합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화를 내고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느끼고 기분이 휘청거리는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다는 착각을 버려라. 사람들은 놀랍도록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열광하는 것이 별자리, 타로, 점성술 같은 미신들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일과 연관짓고 곧바로 자기와 관련해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가련한 인간의 주관성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 움직임과 자신의 감정을 연결짓고 광활한 천체의 운행을 지상의 시시한 일들과 결부시킵니다. 해성이 지나가면 이 땅의 분쟁과 연관짓고 달이 기울면 내 마음도 기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별의 움직임이 자신의 운명과 관계가 있다고 믿는가? 몇백, 몇천 년 주기로 움직이는 우주의 질서가 당신 하루의 기분과 맞닿아 있다고 여기는가? 이 우주에서 자신이 그토록 거대한 존재라고 믿는 것일까?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장 존엄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지지도 감정이 격해지지도 않습니다. 화도 쉽게 내지 않고 모욕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좋은 소식도 좋지 않은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보통의 존재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정에서부터 진짜 위대한 삶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공 신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출발해 수천억 자산가가 된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열광하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진리처럼 따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인간관계조차도 스스로의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조언에만 의존합니다. 일터에서 주목받는 법을 교리처럼 외우고 따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그걸 똑같이 외우고 따라합니다. 결국 누구도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 안에서 평범함만 커져갑니다. 백만장자가 쓴 책을 10만 명이 읽는다고 해도 10만 명의 부자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왜일까요? 사람마다 처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과 반응도 다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지 내 삶에 꼭 맞는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성공을 그대로 흉내 내려 하지 마세요. 남이 걷는 길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먼저 바라보세요. 거기서부터 나만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가르침을 따르되 나에게 맞게 실천하라.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본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단순히 따라하기보다는 먼저 성숙한 반성과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반드시 내 성격에 맞아야 합니다. 내 방식과 다르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결국 나에게 부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독창성은 실천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들이 결국 내 모습과 맞지 않게 됩니다. 마치 화려한 옷감을 가지고 멋진 옷을 지었더라도 그 옷이 내 몸에 너무 꽉 끼거나 늘어지면 아무리 값비싸도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 삶을 실천하는 방식도 나에게 맞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남의 방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대로 베껴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실천은 나에게 맞춰진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더 단단하고 자연스럽게 만들며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궁핍, 고난, 고통, 노력의 좌절,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멀리하고 싶어진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삶에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만 들어도 입맛이 떨어진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고난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정말 그 삶은 마냥 좋기만 할까요? 가난하지 않고 고통도 좌절도 없는 삶.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고통을 없애면 행복해질 거라 믿지만 사실 고통이 없으면 곧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권태입니다. 삶이 오랫동안 문제없이 흘러가면 우리는 지루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권태는 또 다른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뭔가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분산시킬 대상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삶은 정체되고 우리는 더 이상 나답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고통은 나이에 따라 형태만 달라질 뿐입니다. 어린아이도 공휴일이 반갑습니다.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 기쁘지요. 초등학생, 고등학생도 똑같습니다. 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직장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연휴 하나만 바라보며 몇 달을 버팁니다. 어릴 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되면 학교 안 가도 되니까. 하지만 어른이 되어도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의 고통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고통이 있는 법입니다. 어린아이는 용돈이 부족해 고민합니다. 사고 싶은 걸 참는 일은 어렵습니다. 어른이 되어 돈은 좀 생기지만 그 대신 마음이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사람들과 등을 저어 혼자 지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의 궁핍함은 어린 시절의 고통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결국 고통은 나이, 위치,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궁핍, 고난, 고통, 좌절 같은 것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압력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오만해지고 말 겁니다. 물론 고통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 망가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억제할 줄 모르게 되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지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생각으로 완성됩니다. 학자란 원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자라는 말이 어떤 지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배운 내용을 줄줄 외우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마치 그 지식을 자신이 발견한 듯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사고할 줄 아는 학자는 극히 적습니다. 진정한 학자란 지식을 외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스스로 조합하고 자기 생각으로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진리와 비교하며 자신의 해석으로 새롭게 완성해내는 사람. 그래야만 지식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진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작은 지식일지라도 깊이 숙고된 것이라면 그게 더 귀합니다. 결국 공부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책에서 배운 한 문장이라도 내 삶에 녹아들어야 진짜 공부입니다. 비단 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배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외우는 공부는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은 것만이 진짜 내 것이 되고 그런 깨달음은 책에서 본 내용을 넘어섭니다. 외운 지식이 아닌 삶에 스며든 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절하라는 글을 읽은 다음에 진짜로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진정한 친절이란 뭘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씩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생각과 경험이 자라나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친절은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러한 차이를 직접 느끼고 이해하는 동안에 조금씩 진짜 친절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에 밴 지혜는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그 지혜는 나의 사고와 감정을 빚어내는 재료가 되고 내 인생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눈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단단히 뿌리내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나를 도와주는 도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기억도 떠오르지만 그 뒤에 많은 일들은 희미하게 사라지곤 하죠.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던 강렬한 기억처럼 삶의 어느 순간은 평생 가슴에 남지만 대부분의 일상은 점차 잊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기억이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불쾌했던 일들은 기억에서 조용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중요해 보였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반복 속에 무뎌지고 사소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일들이 더 생생한 것이죠. 나이 들어 겪은 일들은 덜 새겨지는 겁니다.
생일을 떠올려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땐 생일이 기다려지고 설렜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일은 그냥 스쳐갑니다. 누군가의 축하 한마디, 따뜻한 저녁 식사,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나이. 어릴 적 생일의 특별함은 점점 흐려집니다. 중요한 사건이라도 나이 들면 밀도가 옅어지고 감정의 무게도 그만큼 가벼워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불쾌한 기억을 꺼내기 싫어합니다. 다시 생각하면 부끄럽고 불편하니까요. 특히 나의 실수나 망신당한 기억 같은 건 얼굴이 붉어지고 얼른 잊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개를 흔들며 기억을 밀어내고 그 순간을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리려 합니다. 불쾌한 기억은 허영심을 건드리기에 우리는 스스로 지우는 연습을 해온 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기억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기억들은 잘려나가고 불쾌하고 꺼내기 싫었던 기억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추억은 두 방향으로 사라지죠. 하나는 무뎌져서 다른 하나는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더 풍요롭게 기억할 수 있을까? 나이 들어 기억이 희미해지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모든 추억을 놓아버릴 순 없습니다. 적어도 소중한 기억 몇 가지는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싶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기억을 기록해두는 습관, 그 순간을 글이나 사진으로 남겨보는 겁니다. 또한 불쾌했던 기억이라 해도 그 일이 내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떠올려보며 앞으로는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겁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해볼 만한 일이죠.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바라보기보다 조금은 붙잡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좋았던 일도 아팠던 일도 결국 모두 다 내 인생의 일부이니까요. 모두가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귀한 조각들입니다.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내면에 있습니다. 행복이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누구나 인생에서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각자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을 갑니다. 그 목표들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건강하기, 내 집 마련하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멋진 명함 갖기 등등.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한 목표는 모두 바깥에 있죠. 즉, 외부의 조건에 의지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외부의 행복의 기준을 두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사람에 따라 흔들리고, 불편하고 위험하며 번거롭기까지 합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로는 진짜 행복을 채울 수 없습니다. 행복은 결국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건 단지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내 안을 채우지 않고 바깥에만 기대는 것은 사회가 정한 성공 기준에 나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건 단지 소유가 아닌 관계마저 그렇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괴테도 말했습니다. 모든 일의 끝은 자기 자신이며 행복을 타인에게 기대는 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자족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조건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만 의존한 행복은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은 좋아도 운명이 장난을 치면 사라질 수 있죠. 세월이 흐르면 외적인 것들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불을 채울 수 있을까요? 철학, 문학, 음악, 예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사고하며 성장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불을 키운다는 것은 타인에게서 벗어나 독립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만이 오래도록 나와 함께 합니다. 밝음만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에 걸맞은 이유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건강한 마음과 태도는 어떤 재산보다 귀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고 쾌활한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든 늙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밝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찌푸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탓할 대상을 찾습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결국 자기 자신까지 스스로를 괴롭히고 불행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밝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상황은 같아도 받아들이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만족할 만한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진지한 고민과 걱정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불안에 빠지게 하기도 하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밝음입니다. 밝음은 지금 이 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기분은 바꿀 수 있죠. 밝음은 때를 헷갈리지 않고 늘 적절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먼저 이런 마음의 자산을 키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내 안에 밝음을 기르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은 움직여야 합니다. 밝은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건강에서 옵니다. 밝음을 피워내기 위해선 건강이 우선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활짝 피어날 수 있죠. 적절한 운동은 체력을 키워줍니다. 체력이 생기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만큼 덜 지치고 더 자주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행복은 자연스레 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보다 훨씬 자주, 훨씬 쉽게 행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이 만든 좋은 연쇄작용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런 흐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고 있죠.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예전엔 살아남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이젠 대부분의 사람이 앉아서 일합니다. 생산적이지만 정작 몸은 가만히 있고 활동은 줄어들고 병은 늘어갑니다. 기술과 상업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움직임을 빼앗고 우울함을 남겼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만 요동치는 세상. 그 안에서 우리는 균형을 잃어갑니다. 내면의 움직임조차 외적인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밝은 정신은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땅에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듯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내 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방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걷는 시간을 내는 사람, 주말을 침대에만 누워 보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움직임은 곧 밝음을 부르는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잘 알아.
이런 말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실입니다. 바로 나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타인을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바다가 좋았는데 몇 해 지나니 산이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사람 많은 곳은 싫다더니가 이제는 군중 속에서 에너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몸에 열이 많아 여름을 견디기 힘들어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따뜻한 여름을 즐기게 될 수도 있죠. 이렇듯 사람의 취향이나 기호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변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은 어떨까요? 더 깊은 본성과 마음속의 구조는 훨씬 복잡하죠.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나 가치관, 태도나 감정 같은 것들도 하루아침에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식이란 삶을 통틀어 오랜 시간에 걸쳐 발견하고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이해하려는 깊은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며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변해가는 자신, 변하지 않는 자신, 그 둘을 함께 알아가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한 사람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사회적 성공과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결국 그것을 많이 갖는 거라 믿고 있죠.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욕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 많이 가져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잠시뿐인 만족은 곧 새로운 욕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그는 욕망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만족은 이내 공허함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순환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욕망이 왜 생겨나는지를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자기 인식의 첫걸음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의지로 표현됩니다. 그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대부분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취향이나 성격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깊은 뿌리와 마주하는 일입니다. 자기 인식의 여정은 결국 해탈로 나아갑니다. 스스로의 본성과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식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자신을 모르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 앞에서 마음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림이나 음악을 마주할 때 잠시나마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는 순간 오직 나의 내면과만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던 감정을 느끼고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만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욕망이 잠들고 평화가 깃드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여정은 내 안의 깊은 욕망과 마주하고 때로는 그것과 싸우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취향이나 성격을 넘어서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는지,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나라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흔들고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그 근원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본성과 욕망을 이해할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쌓일수록 내면의 평화도 함께 다가옵니다. 결국 자기 인식은 해탈의 지름길입니다. 모든 외적인 흔들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단단하고 조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